지겹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좀 많은 생각들이 드는 요즘입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동안에 중국 곁에 있으면서 많은 이렇게 이득을 보며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답답한 상황이죠. 중국 경제가 금방 나아질 수 없죠. 시간이 좀 걸립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국마저 양턱 깎게 하려고 덤벼든 탓에 그러한 피해를 독일이 겪고 있고 유럽이 겪고 있고 또 한국이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 경제가 되살아나기 전까지는 좀 어려운 시기를 이제 계속 겪을 것 같은데요. 뭐 그 시기가 뭐 1년 2년 지나면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한 4, 5년 지나야 이제 나아질 것 같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행보를 보이냐가 관건인데요. 미국은 2023년 연말까지 해서 금리를 더 올립니다. 지금이 5.5인데 5.75나 6.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게 거의 맞습니다. 지금 뭐 한국에서 전문가라고 떠들어대는 놈들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주저리 글을 쌓은 용어를 들이밀며 얘기하는 놈들 치고 제대로 된 놈들이 잘 없죠. 그들은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끝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금리를 낮추는 것만 남아있다라고 얘기하고 금방 그러면 한국도 덩달아서 금리를 내려서 한국의 경제가 괜찮아질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금리가 내린다라고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침체가 시작되는 거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계속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다 싶은 정도죠. 경제 성장률이 2024년만 되면 이제 그냥 0%대로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일본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거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지금 뭐 민주당은 뭐 돈 풀어 가지고 성장을 높여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놈들은 뭐 빚내는 것만 계속 주장창 얘기하는데 좀 너무 무책임하죠. 너무 무책임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정권을 뺏긴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 보면 참 썩은 놈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사기를 너무 많이 당합니다. 사기를 그렇게 많이 당하는데 사법 체계가 그 사기꾼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엄벌에 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식 사기, 부동산 사기, 뭐 온갖 사기들이 난무하는데요. 그 사기 관련해 가지고 뭐 처벌을 좀 강력하게 해야 사기꾼들이 줄어드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죠.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래야 자기네들 권력에 대항하는 놈들이 안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허덕이면서 법 앞에서 무너져 가지고 그냥 수긍하고 그냥 바짝 엎드려 사는 그런 사람들을 양산하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죠. 참 씁쓸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제 별 생각들이 다 듭니다. 뭐 이제 제가 이제 오며 가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요. 사기를 당하지만 않아도 중산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기를 당해서 하층민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이제 얘기인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수익률이 10% 넘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그래서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절. 저기에 돈 벌 기회가 있어, 아파트 분양권 사서 돈 벌 수 있어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 손절. 부동산 투기를 권한다, 손절.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한테 돈을 맡기라고 얘기하면 손절. 뭐 손절해야 될 사람들의 유행이 너무 많죠. 너무 많은 놈들이 그렇게 그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뭐 조심해야 될 유행이 너무 많죠. 말이 많은 사람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죠.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는 100% 거짓은 아닙니다. 한 90에서 95%는 진실을 썼고요. 일정 부분을 교묘히 여지를 남겨두고 상대방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당하죠. 아예 멍청한 사람들, 아예 무지한 사람들,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은 당할 리가 없습니다. 왜? 나 그분 몰라. 나 모르는 거 안 해. 집에 가서 물어보고 얘기해 드릴게. 와이프하고 의논해 볼게. 천천히 결정하고 서두르지 않는 사람들을 사기꾼이 제일 싫어합니다. 서두르지 않는 사람, 천천히 뭔가를 결정하는 사람들 사기꾼들 완전 싫어하죠. 심사숙고하는 사람들, 흥분하고 짜릿한 거 좋아하고 멋있는 거 좋아하고
대접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기꾼들이 좋아합니다. 왜? 그들이 요리하기 쉬운 상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기꾼들이 요리하기 좋은 상대가 아니라 사기꾼들이 매우 싫어하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삶을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싫어하는 스타일 뭡니까? 성실하게 착실하게 일하고 과도한 욕심 안 부리고 자신의 일상을 잘 지키는 사람들, 과음하거나 과하게 흡연하거나 이러지 않는 사람들, 차분한 사람들,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들, 남의 얘기를 잘 경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죠. 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사기만 안 당해도 괜찮다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거죠. 창피한 얘기지만 저 또한 그 사기를 당해서 인생이 수십 년이 날아갔죠. 그래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그와 유사한 일들을 겪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내 목숨줄 같은, 내 피 같은 돈을 날려먹는 일을 생기고 나면 한동안 무너져서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죠. 근데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고요.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말씀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유텐이라고 하는 이가 주식 투기해가지고 비트해가지고 오지게 말아먹었죠. 그렇지만 그는 학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그 빚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노름꾼이죠, 노름꾼. 근데 그는 돈 때문에 미친듯이 작품을 써댔습니다. 빚이 어쩌면 그에게 뭐 능력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그네들이 삶을 지켜낼 수 있던 건 포기하지 않았던 그 끈기하고 인내심이었던 거고요. 우리의 이제 보통 사람들은 정말 그들을 보면서 딱 그대로 살기는 어렵지만 뭐 명심해야 될 교훈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 상식선을 넘는 행동들, 생각들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생각과 행동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기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나와 가족을 지키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명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사는 거 쉬운 거 없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의 특징이 있더라. 그걸 정말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절대 안 쉽다라는 거. 그리고 욕심을 강하게 부리면 사기 당할 수 있다라는 거. 사기가 별건가? 전사기, 주식사기, 투자 금융사기, 가까운 지인들이 벌리는 사기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